그것은 우리를 아득한 옛날로 데려갑니다. 이 땅에 살았던 누군가가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위대한 기록.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드라마입니다. 한반도 문명의 기원이 암각화 속에 담겨있지 않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줄 열쇠. 이것은 바다를 품은 바위,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이곳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굽이진 계곡. 가파른 절벽 바위에 선사인들이 남겨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면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여. 나 저 여기 저런 그림이 안 보여. 반구대의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머리 부분이 툭 튀어나와 하루 중 대부분이 바위 그늘을 이루죠.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바위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장막이 걷히면 감춰진 그림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림의 대부분은 동물들입니다. 고래를 비롯해 표범, 멧돼지 등 이 땅을 누볐던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드물게 사람도 등장하죠. 태양의 힘으로 깨어나는 그림. 반구대 암각화는 빛의 예술입니다. 아마 당시에 그 방향의 의미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특히 오후나절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잘 보이지 않는 그림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뭐 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빛을 이용하는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반구대를 처음 접하면서 암각화 연구에 매달리게 됐다는 장석호 박사. 그는 폴리에틸렌을 이용해 직접 손으로 그림을 채록합니다. 하면 할수록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에 놀랄 따름입니다. 높이 3m, 너비 10m의 절벽 안반에 빼곡히 새겨진 그림. 바위 왼편은 고래를 비롯한 바다동물이, 오른쪽엔 다양한 육상 동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갖다 이렇게 채록을 해내면서 이 선 하나하나의 디테일 하나하나의 생동감.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그려졌구나 하지만 이걸 먼저 아무것도 없는 바위에다가 어떤 모본도 없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리얼한 선을 어떻게 정말로 생동감 있는 선을 이렇게 그어낼 수 있었을까. 하나하나 형상들이 뭐냐면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 제재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반구대에 새겨진 형상은 대략 300여 점. 이 중 암각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고래입니다.
왼쪽 바위면은 대부분 고래 그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고래가 가장 많죠. 단지 고래뿐만 아니라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 안각화 속에 한 270개 행상 중에 65마리가 고래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약 25% 이상의 고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안각화 속에 특정 제재가 25%를 차지해가 있다. 그거는 중심 제재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고래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그림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From my knowledge of world rock art, I believe it is probably the biggest vertical panel of petroglyphs in the world. It's a tremendous thing all the way across this hill by the riverside. And not only that, it's also, I think, the site with the greatest number of whales depicted in one panel. So just for those two reasons alone, it's of world significance, Pangudae. 선사인들은 왜 고래를 그렸던 것일까요? 한때 세계적인 고래잡이 여장이었던 장생포 앞바다. 지금도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나가면 고래가 떼지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차게 뛰어오르는 고래. 오랜 옛날부터 고래는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1950년대부터 포경이 금지된 86년까지 고래잡이 배를 이끌었던 추홍선 선장. 장생포 곳곳에 지난 추억이 배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계속 해체를 해서. 고래가 들어오는 날엔 포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래가 해결해 주었죠. 그 50년도에 이때는 그 겨울 되면은 극경, 즉 이제 귀신고래 그걸 잡고, 또 여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때는 장수경, 나가수, 즉 이제 긴수염 고래를 하죠. 그걸 잡고. 번성했던 고래잡이의 흔적은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 포획한 고래 뼈대만 봐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의 위용이 느껴집니다. 이 거대한 바다 동물을 사람들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써가며 잡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식량을 비롯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고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그 당시에 큰 고래를 한 마리 잡아가 끌고 들어오면은 백고동을 크게 울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울산 시민들이 구경하러도 많이 나왔고, 그런 걸 한 마리 잡아놓으면 그 이튿날부터는 울산 전체가 다 고래고기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절에 해체할 때도 보면은 바켓수나 다라이나 이런 걸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해체 중에도 사람들이 고래고기를 한 뭉티에서 띄가지고 주고. 식량 마련이 곧 생존의 조건이었던 선사인들에게 고래는 더욱 매력적인 사냥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잡이가 그려진 반구대는 장생포에서 26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에 위치해 있죠. As I said, nearly all of the main concentrations of whale depictions that are known in world rock art are on coasts in Norway, northwest Russia, Siberia, and Alaska and northwest Canada. But Pangudae is really unique in that it has this enormous importance of whales, but it's not on the coast. 그 비밀의 열쇠를 태화강에서 찾았습니다. 강 주변으로 펼쳐진 심리 대숲길을 비롯해 최근 새롭게 단장한 태화강 생태공원. 2009년 이곳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황상일 교수는 지질 조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일대가 과거에는 바다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퇴적층을 분석한 결과 그 시기는 7,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략 한 7,000년경에는 이 일대가 모두 바다 환경이었고 7,000년 전 경에 나온 퇴적물 속에서는 해양 머린 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과 현저하게 다르고 바닷물이 확실히까지 도달했는.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후온난화로 한반도의 해수면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바닷물이 지금의 울산만뿐만 아니라 반구대 인근 구라리까지 들어왔죠.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형성된 얕은 만에는 각종 해조류나 플랑크톤이 풍부합니다. 고래가 회유하기에 당시 울산만은 먹이 등 여러 환경면에서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암각화가 그려진 반구대 앞까지 고래가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집채만한 고래를 선사인들이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고래를 해안가로 몰아서 사냥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 고래를 막대기를 치면서 배전을 치면서 쫓아갔어요. 그럼 고래가 계속 이제 상류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강이 얕아지고 좁아지고 급기야는 고래가 이제 바닥에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를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잡았습니다. 만으로 고래를 몰아서 사냥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18개 섬으로 이루어진 페로 제도. 긴 피오르드가 만들어낸 아늑한 해안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섬입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일상조차 평화로워 보이는 곳. 이 아름다운 화산섬에 여름이면 핏빛 축제가 열립니다. 천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고래 사냥인 그린다드라. 이땐 어부들 뿐만 아니라 마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고래잡이에 동참합니다. We can, in average, we take about 800 whales, pilot whales, a year. But that is less now than it used to be. It used to be more. And we had some years about 3,000 to 4,000 whales a yea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or instance. 이들이 고래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만으로 회유하는 고래의 습성을 이용하죠. 고래떼가 나타나면 배를 이용해 해안가로 몹니다. 고래가 해변 끝에 도착하게 되면 갈고리나 칼 같은 간단한 도구만을 사용해 직접 손으로 고래를 잡습니다. 과거 나무배가 동력선으로 바뀐 것뿐 고래를 잡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And they started to drive the schooner on shore, and they start to drive it here out in the fjord, and then they come here in between the islands, as you can see here, in between the islands, and then they came here in the almost into the bottom of the fjord here, and they try, and they will beach all the whales, and then when the whales are beached, then the killing process itself starts. 잡은 고래는 그 자리에서 해체합니다. 지방과 살 등 부위별로 나눠 마을 주민들에게 똑같은 양으로 분배하죠. 상업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 집의 식사 시간. 냉장고에서 요리 재료로 꺼내든 것은 바로 고래고기입니다. I catch it by myself. It's about 3 years ago. It has been in the freezer, but it's very good. This is the outside of the whale, and there is the fat, and there is the meat. 고래고기는 별다른 요리 과정 없이 삶아서 그대로 먹습니다. 고래고기는 염장이나 건조만으로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요긴한 식량이었습니다. If you catch a grind, then maybe they can go about 3 years, maybe 4 years until there will come some new whales. So that's very important for us, and sometimes there can pass about 7 years before the whales will come back again. So it was very important for the family a long time ago, and it's still today. 페루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약 1200년 전. 바이킹들이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오랫동안 대륙과 고립된 섬에선 양의 모습도 조금 다르게 진화했죠.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화산섬.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We would not have survived in the Faroe Islands if we didn't have the whales. The whales were partly used for consumption, but they were also used for the blubber for oil, for light and heat and so on. So we would use it for food and for other things as well. So it has been very important for the living in the Faroe Islands. 페루 제도의 고래잡이는 12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고래잡이에 참여했다는 슈더벨 씨. 교사 일을 하는 틈틈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고래를 찾는 일은 그에게 일상이 돼버렸죠. I started to join in my late teenagers years, and I have joined all my lifetime since that, and I still do that, yes. 눈부시게 아름다운 섬. 하지만 생존이 절박했던 사람들. 페루 사람들에게 고래는 생존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사냥의 대상이었습니다. 반구대 선사인들에게도 고래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한 번의 사냥으로 오랜 끼니와 생필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사냥감이었죠.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몇십 톤 갑니다. 큰 거는 100톤까지 나가는 그런 고래도 있습니다. 잡으면 거의 1년 가까이 오랜 동안 먹을 수 있고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고래는 고래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래뼈라든지 그런 고래는 잡기는 힘들지만 잡아놓으면 이 고래가 일상생활에 신석기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식량 자료, 도구 이렇게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신석기들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잡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래 사냥에 집착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실제 반구대 인근에서 고래 사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최근 울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뚝대가 그게 조금 더 두꺼워. 2010년 울산 황성동 유적조사에서 나온 200여 점의 고래뼈. 그 중에는 사슴뼈 작살이 그대로 꽂혀있는 고래뼈도 있습니다. 이는 고래를 직접 사냥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고래의 견갑골이고요.
견갑골에 지금 저기에 있는 그 작살 촉이 박힌 채로 뿌려져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것은 누군가가 고래에다가 이렇게 박았는데 박고 난 다음에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진 거죠. 뼈의 연대를 분석하니 7,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유물인 셈이죠. 전체 고래뼈에서 작살이 박힌 부위는 견갑골과 미추, 급수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신석기인들의 고래 사냥 기술이 상당했음을 가늠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아주 미개인이 살았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살던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다로 나가서 큰 고래를 향해서 작살을 던지고 헌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료가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창녕 비봉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출토됐습니다. 통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배입니다. 이 배가 만들어진 연대를 측정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나무 배가 드러난 층이 백악층의 제일 하층입니다. 그래서 그 하층 부분에서 나온 목탄 시료를 가지고 그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원전 한 6,000년 정도 전에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무려 8,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이미 고래잡이가 가능한 목선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반구대에 새겨진 배의 그림과 비교하자 그 모양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구대 안각화 제작 시기를 두고 초창기 연구자들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신석기 시대 때 배를 만들어서 고래 사냥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형태나 이런 걸 보면 반구대 안각화에 새겨진 배 그림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걸 보면은 고각적으로도 이미 반구대에 표현된 그 고래 사냥의 증거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거의 대부분 다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그려 반구대 암각화의 도면을 완성한 장석호 박사. 이 과정에서 그는 반구대 암각화의 숨은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덧새겨져 그림이 겹쳐져 있는 게 암각화의 특징. 그려진 순서에 따라 그림의 색을 달리한 뒤 후대에 그려진 것을 걷어내자 새로운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배 두 척이 한 마리의 고래를 잡기 위해 작살을 든 장면. 장 박사는 이를 선단식 포경이라고 해석합니다. 벤텐지마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뼈에 새겨진 고래잡이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페그트메일의 고래잡이 장면이라든지, 저 카렐리아의 잘라부르가의 그림의 고래잡이 장면이라든지 등등의 그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원형, 가장 고형을 띠고 있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곡리 안각화가 선단식 고래잡이의 어떤 이렇게 시원행이다. Oui, donc je pense que ces gravures ont un intérêt mondial et notamment l'intérêt principal, c'est qu'elles permettent de dater les débuts de la chasse à la baleine. On ne trouve pas des scènes de baleine, de chasse à la baleine aussi explicites, aussi précises qu'à Bangude. 반구대에서 보듯 암각화는 선사인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웨덴의 탄웅 암각화. 청동기 시대 유럽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부 암각화는 그림을 식별하기 쉽도록 붉은색을 입혀놨습니다.
한웅 암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는 바로 배입니다. 길고 크게 그려진 것부터 작은 것까지 배들이 무척 다양하게 바위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This is the Vittlögge panel, one of the biggest panel in the UNESCO area of Tanum. And this is one of the very large boats. It's about 3 meters. 유달리 크고 웅장하게 표현된 배. 이곳에 그려진 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곳 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교역의 증거로 추정합니다. 거친 스칸디나비아 주변 해협을 누비며 교역을 했던 증거라는 것이죠. Scandinavian rock art significant are the boats. There are in Sweden about 20,000 ship engravings, and that made them possible to travel around not the world but big parts of Europe and so on. And this continues in the Viking period. 암각화는 극한의 땅에서도 나타나는 인류 보편의 예술입니다. 몽골 서북부에 위치한 건조하고 척박한 바위산 알타이. 수만 년 전 땅이 부딪혀 솟아오른 산은 혹독한 날씨에 침식돼 바위가 됐습니다. 바위에 쌓인 눈이 녹으면 서서히 드러나는 그림. 암각화입니다. 알타이 암각화의 주요 소재는 야생 염소인 아이벡스. 이 황량한 땅에서 이들은 인간의 삶을 이어주는 사냥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암각화에는 아이벡스를 사냥하는 인간의 모습도 새겨져 있습니다. 활을 쏘는 손길에서 긴장감이 전해집니다. 암각화의 역사는 4만 년이나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남긴 그림의 99%가 바로 암각화입니다. 지금도 사냥을 하기 전 암각화를 찾는 알타이 유목민들. 암각화 속엔 수천 년간 이어진 야생과 인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Probably often its most important role is that of transmitting information, because we're dealing with peoples, prehistoric peoples who have no writing systems. They have myths and legends and lore to pass on, social rules, all of these things. It's crucial for them to pass these things on to the next generations, especially in hunter-gatherer societies. And I think the way they did it was through the means of rock art. 정보의 전달이라는 암각화의 역할은 반구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반구대를 대표하는 고래 그림의 경우 종에 따른 특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을 그린 이 고래는 삼각형의 가슴 지느러미와 휘어진 입 모양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긴 수염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머리와 입 모양을 뭉툭하게 그렸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머리가 특징인 향유고래를 표현한 것이죠. 배 쪽에 줄무늬를 강조해 놓은 고래도 있습니다. 실제 독특한 배 주름을 가진 혹등고래입니다.
고래를 잡고 가까이서 접한 사람이 아니면 표현하기 힘든 그림입니다. 암각화 그것도 우리 봤는데 그 모양을 갖다가 잘 그려놨대. 그 긴 수염 고래는 그 크지만은 그 지르러미가 복판에 있고 이 지르러미가 있고 한데 귀신 고래는 지르러미가 없고 그 이제 우리는 보면 그림만 봐도 알아요. 고래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태도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새끼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죠. 새끼고래가 물속에 오래 있지 못해 수면 위로 떠올라 호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고래의 특성이 암각화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래의 생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고래를 보고 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고래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연사적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지식들이 방구대 암각화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래가 그려진 암각화가 한반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래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노르웨이 아베로이도 그중 한 곳입니다. 바다 쪽으로 향한 너른 바위에 고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형태로 봐선 고래가 명확하지만 종류나 생태를 알 수 있을 만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And surely it has to do with hunting, but it's difficult to say exactly why. Could be made as a kind of magic, wanted to catch a particular whale or make these images after a successful hunt, or for that matter, wanted that the whales should come back.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래 암각화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반구대 암각화의 예술적 완성도는 해외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Au niveau technicité, au niveau, même si c'est pas la même technique, la maîtrise technique, la virtuosité des artistes de Bangoudet est très impressionnante. C'est pas n'importe qui a fait ces gravures à Bangoudet, c'était des professionnels. Hein? Et c'est surtout important aussi par ce que ça raconte, hein? par la richesse foisonnante des thématiques abordées. 뛰어난 예술성으로 자신들의 삶을 오롯이 기록한 반구대 선사인들.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들은 단지 기록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림 속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세가 조금 독특하죠. 나팔로 보이는 악기를 불고 팔다리를 벌려 춤을 추는 듯한 모습. 그리고 탈도 보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nother category is rock art related to religion. A lot of it is clearly involved in worship of various non-human creatures, whether they be gods, spirits, ancestors, or whatever. Even trying to interact with the forces of nature. There's an awful lot of mystery and mysticism involved in a lot of rock art. 그림의 종교적 색채가 담긴 건 암각화 이전 동굴벽화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도르도뉴. 중세시대 유적이 잘 보존된 도시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이 지역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처음 세상이 공개돼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벽화가 부식되자 프랑스는 동굴을 폐쇄시켰습니다.
제작진은 특별히 허가를 얻어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벽화의 훼손을 막기 위해 라스코 동굴은 철저히 봉쇄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복제 동굴.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예술, 동굴 벽화와 만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묘사에 풍부한 색감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그림. 구석기 사람들의 솜씨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림이 그려진 이 동굴이 선사인들의 거주지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Alors, l'homme des cavernes est un vieux mythe. Ils n'ont jamais vécu sous terre. Les conditions sont hostiles à cause de l'humidité, de l'obscurité, et on ne peut pas allumer un feu sous terre. On peut mourir étouffé. 벽화를 그린 동굴 주변이 종교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비는 제의를 치른 건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인류의 문화였습니다. A lot in the caves in Europe, a lot of the images in the very old caves in Europe are very clearly votive offerings, as we call them. In some way they're giving thanks or they're praying for some help. So I think throughout the world a lot of rock art is involved with that. And even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I've seen it in China, in America, in Siberia, people do still bring offerings to some rock art images. 반구대에서 보듯 암각화가 특정한 시간에 그림이 잘 보이도록 설계된 것도 제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타눔 암각화도 반구대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숲 깊숙이 자리한 바위에 여러 암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그림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듭니다. 암각화가 어둠에 묻히는 시간. 바위에 불빛을 비추자 거짓말처럼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암각화가 빛의 예술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They are picked upon 4 boats. Here's one boat, here's another boat, here is another boat, it's clearly to see. In the ship you have this so-called crew strikes for, it could be a kind of crew. 타눔 암각화는 해가 뜨는 방향과 일치하는 곳에 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종교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던 것이죠. Midwinter, then it's dark here, 3 o'clock. There's almost no sun. A big cries, what are we going to do? And then they did some ceremonial rituals, offering and so on, in order to get the sun back, because sun is life. 반구대 암각화 역시 종교의식을 행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물과 산, 하늘이 만나는 곳. 신성한 기운을 가진 반구대를 택해 선사인들은 그림을 그리고 제의를 벌였던 것이 아닐까요? 3개가 하나로 통합되는 공간이라는 것은 곧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니까 위로는 신들이 하강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 사람들은 신들을 마저 이렇게 그 속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거기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 됩니다. 반구대는 이 땅에서 고래를 잡으며 살았던 선사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제의를 올린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뭐 방구대 암각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바다를 대상으로 바다에 사는 고래라든지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리고 그걸 뭐 종교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가장 오래된 기록들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사실 바위 암각화 속에서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림들인데 이게 방구대 암각화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점들입니다. 인류 최초로 고래를 사냥하고 반구대에 바다를 새긴 7,000년 전 한반도 선사인들. 그들의 바다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지난 1999년 부산 동삼동 폐촉유적지에서 신석기 유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발견된 고래뼈가 무려 2,000여 점. 이는 신석기인들이 부산 앞바다에서도 고래잡이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귓뼈, 꼬리뼈 등 다양한 부위의 조각남뼈가 발견된 점을 들어 전문가들은 포획된 고래를 해체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유물은 사슴무늬 토기 조각. 토기를 그래픽으로 복원하자 사슴 문양이 확인합니다. 몸체를 사다리꼴로 표현하고 다리 부분은 형상만 그려놨습니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의 사슴과 새김 방법이 흡사합니다. 미술사적인 양식적인 측면에서 상호 비교했을 때 동삼동에서 출토된 사슴 그림과 울산 방구대에 새겨지는 사슴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방구대 암각화의 조성 시기, 만든 시기가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거죠. 신석기 시대 또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도 발견됐습니다. 흑요석입니다. 부산과 남해안 일대는 흑요석이 나지 않는 지역. 분석 결과 이는 일본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바다 건너 일본과 교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지역에서 일본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우리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폐촉유적에서 출토가 되고 우리 한반도 지역의 유물들이 일본 대마도라든지 일본 큐슈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일본 큐슈 지역과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들은 이 바다를 사이에 두면서 끊임없이 교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반구대 암각화를 그린 신석기인들은 단순히 고래 사냥만 했던 어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사냥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바다를 건너 교역하며 독자적인 해양 문화를 꽃피웠던 것입니다. 한반도 해양 문명의 기원을 밝혀준 반구대 암각화.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1965년) 반구대 상류의 사연댐이 완공된 이후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암각화를 연구하는 해외 학자들은 반구대가 하루빨리 보존 대책을 찾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I certainly believe that Ponggude should b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is an enormously important rock art site. It's unique in many ways. It's certainly the most important rock art site in Korea, in that part of Asia. And it would be a tragedy if it was lost to damage by water. Mais de même que Lascaux n'appartient pas aux Français, Bangoudet n'appartient pas aux Coréens. Bangoudet appartient à l'humanité. Et je pense que l'UNESCO se grandirait en inscrivant Bangoudet sur la liste du patrimoine mondial.
à la fois pour le peuple coréen, car c'est très important pour son patrimoine, pour son histoire, pour son identité, mais aussi pour l'humanité. 우리의 역사를 뛰어넘어 인류사를 다시 쓰게 한 위대한 기록물.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인들이 남긴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세계 최초로 고래잡이를 기록하고 독자적인 해양 문화를 꽃피운 곳. 그곳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